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저번에 찍었던 영상 중에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상에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찍게 됐어요. 과연 금리가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이걸 한번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네. 수 있죠. 예. 네. 지금 사실 금리가 오른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보면은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면 되는데 네. 금리가 사실은 안 오를 수도 있고 네, 오를 네, 수도 네. 있고 네,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네요. 그러니까요. 금리가 오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도 네. 얘기를 들어보면 맞고 네. 또 오르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시는 말씀 들으면 또 안 오를 것 같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이제 금리 전문가는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나름 네, 어쨌든 부동산도 경제고 네.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자면 네.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약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괜찮아요. 부분은 제 네.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네. 네, 네. 사실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죠. 네. 미국이 이제 그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요 각국의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황이 변하게 되는데 네, 네. 지금 미국의 금리는 올라갈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네, 이거에 사실 이견을 다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엔 진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금리를 올리는 이유를 사실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네. 금리가 올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경기가 호전되거나 이랬을 때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이 물가 인상에 대한 압력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어느 정도 돈을 걷어들임으로 인해서 네.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유력시 되는 거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 미국 경기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단 말이죠. 맞아요. 지금 주가 지수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입장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견해가 좀 나뉘는 거는 미국 금리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네. 이것과 아니다. 우리나라 경기 상황은 좀 다르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견해로 이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요. 과거를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보면 우리나라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오르지 않을 거다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과거를 네.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거기에 정확한 근거를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의 미국 상황은 굉장히 경기가 호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네. 우리나라 상황은 달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상황은 제조업 경기 지수가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실업자도 그냥 사상 최대.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는 더 최악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조심스러운 게 미국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저금리인 데서 고금리 쪽으로 옮겨가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별 변수가 없으면 대부분 금리를 미국하고 동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안 올렸던 이유는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렇게 금리를 별개로 안 올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요? 예. 근데 실제로 보면은
금리를 올릴 것이다 미국의 그런 뉴스나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주식이 출렁출렁거리면서 그렇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출렁거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예, 그래서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네. 이 주식에 들어와 있던 돈이 네. 예,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환차익에 손해 보는 게 더 많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가서 금리가 높으니까 네네. 여기다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는데 안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예,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됐고 지금 같은 상황은 자 이제 잘 봐야 될 게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죠. 네. 경기 상황. 경기 상황이 지금 좋냐 나쁘냐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경기가 안 좋다라면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좋다라면 안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일단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그걸 따라서 올릴 건지 안 네. 올릴 건지 봐야 되는데. 네, 경기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지수가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네, GDP 네. 성장률인데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의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근데 마이너스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저 마이너스였어요. 예, 우리나라가 가장 잘 버틴 나라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참 신기한 나라다. 예, 이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권 이때 인기가 막 하늘로 치솟았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대응을 못 해가지고 허둥지둥하면서 나라가 막 폭망해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K바이오라고 해서 네. 굉장히 이 대응을 적절하게 하면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과로 나타나서 마이너스 경기가 마이너스 굉장히 적은 마이너스 지수를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지금 현금이 많이 풀렸죠. 네. 현금이 많이 풀리면서 지금 경기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한은에서 GDP 경제 성장률을 몇 프로로 잡고 있느냐. 마이너스가 아니고 지금 플러스인데 예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보통은 2%대였어요. 네네네. 2%대였는데 이번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얼마냐면 3.8% 정도 됩니다. 꽤나 큰 폭으로 네.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다들 각국이 적절하게 돈을 풀면서 네.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오히려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반전을 한 것이죠.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금리를 동결시킬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은 집값 올라가, 주식 가격 올라가,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 그 다음에 뭐죠? 물가. 지금 계란, 대파 난리 났잖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모든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기조가 흘러가고 있기 네.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좀 축소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네. 금리 인상이 이제는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리니까 네.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뭐 주의해야 되거나 사실 이제 있을까요? 금리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사람은 대출자죠. 네, 대출을 받고 네.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내던 이자 네. 이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내야 될 이자가 확연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영끌. 영끌을 해서 정말 영끌이라는 거는 무리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내가 여유 있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담보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고 또 아는 사람한테 또 돈 빌리고 막 네. 이렇게 해서 이걸 빌려서 집을 샀을 경우에 집을 올라가는 거와 상관없이 일단 내가 이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쵸. 유지하는데 내야 들어가는 이 이자 비용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활이 정말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또 아니면 유지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이런 돈의 흐름을 봤을 때 올라갈 영향이 더 크다. 네, 그렇게 결론이 제 나와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부동산 얘기할 때랑 너무 다르게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네. 틀릴 수 있다는 네. 점. 돈
톤이 이렇게 한 2단계 정도 낮춰져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 다른 금융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랑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네네네. 네. 어쨌든 사실은 경제나 뭐 이런 것들 시장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크게 네. 다르지 않게 흘러간다 이렇게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네. 네, 영끌에서 대출을 하신 분들은 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대출자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죠, 사실은.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이미 한 분들은 최대한 이제 이 대출 받은 금액을 목돈이 생기는 족족 이제 갚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포지션을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매수하려고 영끌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한 수준인 건지 지금 금리 상황에서의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를 상정을 해서 예, 지금 만약에 대출 금리가 뭐 3%대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4% 이상이 될 거를 감안하고 이때 나오는 이제 원리금 상환이죠. 네. 예,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 이 상황까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네. 이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뭐 수익을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요. 지금 딱 맞춰서 타이트하게 딱 지금 해놨는데 금리가 딱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뭐 만약에 100만 원만 늘어도 엄청난 타격이 오는 겁니다. 월급쟁이한테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매수하시더라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